안녕하세요. 언더케이덕한 앱스입니다. 오늘은 LG G5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건 재미없는 얘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자, 그런 만큼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디자인인데 이거를 풀메탈 폰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메탈인 건 맞아요. 메탈인 건 맞지만 LG가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메탈은 사실 촉감이나 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친구는 내부 뼈대는 메탈일지언정 그 위에 두껍게 플라스틱으로 프라이머를 덮고 그 다음에 도료를 한번 더 뿌려서 메탈의 질감과 느낌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탈폰의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차갑지도 않고 단단한 느낌도 안 들어요. 톡톡톡 약간 싸구려 같은 느낌마저 들죠. 거기다가 이쪽에 LG는 이걸 샤이니 컷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쪽에 도색이 살짝 벗겨진 것 같은 이 부분들이 있죠. 전파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 상당히 안 좋고 벌써부터 크롬이 벗겨지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으니까 이건 분명한 실패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폰과 다르게 이쪽에 약간의 단차가 있어요. 이쪽에 손에 잡히는 이쪽에 느낌이 썩 좋지 않아요. 이쪽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버튼 위치만 보더라도 LG가 G2부터 백 버튼, 뒤쪽에 후면 버튼을 계속 사용했었죠. 이번에는 볼륨 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백 버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비게이션의 마운트에서 쓸 때도 이쪽의 뒤에 있는 건 항상 불편하니까. 근데 옮길 거면 다 옮기든가. 지문 인식이 여기 있고 또 전원 버튼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카메라는 물론이고 이 지문인식 센서 주변에도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굉장히 애매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 전원키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싼티나요. 띡띡띡. 이제 전면을 보면은 이 위쪽에 살짝 휘어진 곡면 부분이 있죠. 이 곡면 부분도 이 이어피스 쪽이 성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빛 반사가 될 때 약간 난반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플래그십에서 이런 거는 아무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개봉기 때부터 얘기했던 유격. 이번에 리뷰용으로 가져온 물건은 유격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모듈형인데 너무 모질게 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래그십에서 이 정도 품질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화면이 너무 파랗다는 거예요. 화면이 파란 건 그럴 수 있어요. LG가 그렇게 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색감 조절 모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과해요. 플래그십에 이게 없다니 색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화웨이의 아주 저가형에도 들어있는 색깔 조정 모드를 안 넣은 거는 무슨 의도가 있던지 아니면 아주 자신이 있던지인데 둘 다 실패예요. 거기다 화면 밝기 자체가 너무 어두워요. 전작인 G3 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QHD의 G3보다도 어둡고 이걸 자동으로 놓으면은 어떻게든 어둡게 하려고 발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어둡게 하려고 좀 과도하게 어둡게 따라가요. 거기다 데이라이트 모드를 하면은 800니트인가 850니트인가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직사광선에서 아무리 써도 그게 발동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거의 발동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죠. 항시 켜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어둡다는 거예요. 갤럭시 S7이나 갤럭시 S7 엣지에 들어간 것과 다르게 여기에는 서드파티 알림까지 떠요. 그건 분명히 좋은 기능이고 갤럭시에 왜 안 뜨는지 사실 저는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밝기가 너무 어둡고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옵션에서 표시 내용을 시간이나 서명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서명을 고르면 저는 당연히 시계는 나오고 날짜가 빠질 줄 알았더니 날짜는 그 자리에 있고 시간 대신 서명이 떠요. 일반적으로 시간을 계속 확인하고 싶지 날짜는 하루에 한 번 확인하면 알고 있을 텐데 왜 날짜가 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통화 품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디까지나 LG 치고 삼성이나 모토로라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LG 치고 통화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디오의 조회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른 리뷰들을 참고했는데 전반적인 그래프상으로나 평가들이 내장 앰프를 썼을 때 V10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더라고요. 하이파이 모듈을 쓰지 않는 이상 G5 자체의 오디오 품질은 썩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쓸 때 블루투스로나 유선으로 쓸 때 전혀 문제 없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좀 까다로우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메라 구동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카메라를 키든지 볼륨 키를 딱딱 눌러서 카메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죠. 카메라 모드들은 이렇게 있어요. 심플, 일반, 전문가가 있는데 심플로 놨을 경우에는 그냥 탭만 하면은 바로 찍히죠. 일반이나 전문가 모드는 알고 계시는 그대로. 전문가에서는 동영상까지 커스텀으로 편집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당겨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도 나름대로 편리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줌 아웃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카메라가 두 개 있죠. 일반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가 있는데 광각 카메라로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광각 카메라 자체도 괜찮고 전면 카메라도 광각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체로 이제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그런 걸 찍을 때 편리하죠. 이렇게 쇽쇽 해서 넘어가는 기능도 굉장히 전화에 편리하죠. HTC에서 봤던 것 같은 기능인데 뭐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화질도 굉장히 괜찮고 카메라 면에서는 뭐 딱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점이 거의 없겠어요. 단 하나 있다면 LG가 FHD에서 60프레임 고속 촬영을 갖다 빼버렸죠. 사용자 수요가 적어서라 그러는데 소니는 4K 빼버리고 LG는 60프레임 빼버리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퍼포먼스 면에서 스냅드래곤 820과 4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기대하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고 부드러워요. 가끔 가다가 애매할 때 렉이 걸릴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그거는 그냥 제 경험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인식도 굉장히 빨라요. 인식도 잘 되고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해요. 단 한 가지 불만이라면 스냅드래곤 820은 810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발열이 꽤 있어요. 뒤쪽 전반적으로 발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발열이에요. 절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G5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모듈 디자인인데 배터리가 교체가 되죠. 배터리가 교체가 되면서 모듈, 다른 걸 끼워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파이 플러스 그리고 캠 플러스가 있는데 먼저 캠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립감에 개선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별로 추가되는 게 없어요. 뭐 모드 다이얼, 연사 기능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아니면 버튼을 누르고 3분인가 5분인가 내밖에 충전 기능이 안 돼요. 항상 끼우고 다니면서 배터리 팩으로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모를까? 부담스러운 크기를 가지고 항상 쓰게 될 정도의 유용성이 있는 모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뱅앤올룹슨의 하이파이 플러스 평가는 굉장히 좋고 다른 외부 기기의 DAC, PC나 휴대폰에서 DAC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웃기는 건 이 친구 이어폰이 또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가 위에, 저는 아래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하이파이 플러스를 쓰면 아래로 이어폰이 가죠. 하지만 이 하이파이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고속 충전 지원 안 하고요. DMB를 보거나 들을 때는 이어폰을 위쪽으로 다시 끼워줘야 돼요. 굉장히 애매한 설계상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만큼의 음질의 가치가 있다는 평입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듈의 제일 큰 문제점은 모듈로 인한 유격 같은 걸 떠나서라도 종류 자체가 너무 적어요.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하이파이 플러스랑 LG 캠 플러스밖에 안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미래에도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롤링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롤링보 출시 안 되더라고요. 전파 인증까지 받아놓고 팔 생각 없나 봐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안드로이드 마시멜로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부드럽고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이쪽에 앱 드로우가 없어요. 어플 서랍이 없고 그냥 아이폰처럼 앱을 쭉 늘어놓는 거 덕분에 LG가 앱 드로우가 있는 구형 런처를 갖다 넣어줬어요. 그 점은 충분히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Q 리모트 이 위쪽에 적외선 포트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유니버셜 리모트가 돌아왔더라고요. 만능 리모트가. 그래서 쓰는 것 중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프리셋이 안 들어가 있는 거를 여기다 인식시켜서 리모컨으로 저장해서 쓸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S 헬스나 다른 것처럼 LG 헬스 기능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만보계 같은 거는 잘 돼요. 한데 체중계와 연동이 된다든지 혈압계와 연동이 된다든지 하는 연동 기능이 전혀 없네요. 구글 핏에 연동은 되는데 그게 전부예요. 체중란이 있길래 어떤 건가 했더니 체중을 적으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갤럭시 S7과 7 엣지 그리고 요즘 최신형 마시멜로에서 칭찬했던 삼성 기능 중에 블루투스가 연결됐을 때 잠깐 폰으로 소리를 듣고 싶을 때 블루투스 해제를 안 해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오디오 패스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LG에도 들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블루투스 기계가 2개 이상 연결되었을 때만 뜬다는 거예요. 왜 블루투스 하나 연결됐을 때는 이게 안 뜨는지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2개 이상 연결해서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숨겨놓은 기능들이 있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안드로이드 N, 안드로이드 누가에서 듀얼 윈도우가 네이티브로 지원이 되고 삼성은 오래전부터 했었고 솔직히 KT텍 같은 거, 테이크 같은 거에서 되던 기능인데 LG는 듀얼 윈도우를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이번에는 가뜩이나 지원되는 앱도 적었는데 아예 빼겠다 뭐 이 말인 것 같아요. 다행히 Q슬라이드는 남아있습니다만 Q슬라이드의 지원 앱은 더더욱 적죠. 넓은 화면과 고해상도가 있으면 뭐예요?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이건 좀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설정을 해놨을 때 이 위에 OLED 고객 특화 서비스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KT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갤럭시는 똑같이 KT여도 이 메뉴 번역돼 있던데요.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터리예요. 근데 이 배터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화면 켜짐 2시간 만에서 3시간. 물론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켜져 있었지만 그걸 꺼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건 대기 시간에 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충전 무감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서드파티 케이블이나 젠더로 충전을 할 때는 퀵차지 지원이 안 돼요. 5V에 2A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겠고 LG 케이블이나 마이크로 USB Type-C 컨버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불만은 안 가지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까다로워지는 거는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배터리가 짧은 대신에 교체가 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의문은 짧은 배터리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교체를 하는 게 과연 내장형이면서 이거 2배 가는 것보다 나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제가 내장형 배터리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안 가진 갤럭시 S7이 아니라 소니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LG 내장형에도 LG 클래스 하면서 내장형에 제가 불만을 별로 안 얘기했던 건 배터리 시간이 크게 짧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배터리가 짧은데 그걸 교체형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거는 올바른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LG G5는 뭐 LG 플래그십이 항상 그랬지만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고 있는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LG는. 배터리 교체가 됩니다. 풀메탈인데 배터리 교체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풀메탈은 이런 게 아니었고요. 두 번째로 배터리 교체가 되게 해달라는 건 오래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물론 충전에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기 싫다는 얘기도 있지만 배터리가 오래 가고 배터리 교체되면은 베스트인데 배터리 교체가 되는 대신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짧다?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조사가 플래그십을 만들 때 이게 확실히 고급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걸 담았고 이게 당신 돈의 가치를 하는 제품이다라고 어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출난 게 있는 거죠. 제가 아이폰이나 갤럭시 리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빠지는 게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G5는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재질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엉망이고 심지어 여기 유격 같은 마감도 엉망이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 특출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화웨이 P9처럼 뭐 라이카 센서를 썼습니다. 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런 게 있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2개 달렸습니다. 네,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리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까칠하고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갖다가 따져서 깎아내린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플래그십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사소한 단점들이 갤럭시나 아이폰에는 없어요. G5가 성공하려면 갤럭시나 아이폰만큼의 단점은 없으면서 가격이 더 저렴하든가 아니면 그 단점이 없으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배터리가 짧으면서 모듈형으로 교체가 된다고 자랑하는 그 모듈 2개 나왔고 그나마 쓸만한 건 하이파이 플러스 하나밖에 없는 그마저도 미국에는 출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욕하면 열심히 만든 개발자분들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드신 개발자분들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거예요. LG는 이번에 또 구조조정한다고 아니라고 했지만 소문 한번 돌았잖아요. 구조조정을 왜 개발자나 실무진을 합니까? 기획한 사람이나 헤드가 책임을 져야지 왜 실무진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100명씩 1000명씩 한다고 합니까? 그분들은 잘못 없어요. 이런 거 만들라고 한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이번 G5는 G4 때도 같은 얘기 했지만 아무리 좋게 봐도 중급기 글쎄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봤을 때 중급기보다도 못한 게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다 돈을 얼마나 지불하고 싶을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저는 가격이 얼마든지 절대 쓰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뭐 잘 팔려서 경쟁이 돼서 재밌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닐 것 같고. 자, 리뷰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리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끝!